자, 이번 제 3회째는 이제 물권편 다는 거죠. 마지막 시간 담보물권입니다. 질권은 시험에 안 나오고 유치권, 저당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 담보물권의 통유성이란 담보물권의 공통된 특성이고, 이게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채권은 크게 두 가지예요. 은행에서 돈 빌리면 보통 저당권 같은 담보물권이 따라 나오는 채권이 있고, 아주 친한 사람끼리 돈 빌려요. 형제 부모 간. 그러면 담보권 없이 그냥 돈만 빌릴 수도 있죠. 또는 친하지 않지만 옆 친구한테 만 원을 빌려요. 그럼 만 원 빌리면서 아파트에 뭐 초당 잡을까요? 안 그럴 수 있죠. 채권은 크게 두 가지. 담보물권이 따라 나오는 채권하고 담보물권이 없는 채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담보물권이란 채권을 담보하는 거죠. 무엇을 담보해요? 채권. 저당권 왜 설정하죠? 그놈의 돈 못 받을까봐. 그럼 채권은 담보를 당하네요. 담보를 받으니까 수동이라 P를 써서 피담보 채권 또는 피담보 채무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런 담보가 없네요. 그래서 그냥 일반 채권하고 P랑 비교하기 위해서 무담보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 이쪽을 공부하기 때문에 채권과 이제 담보물권이 있으면 여러분 생각에 어떤 게 더 주된 권리고 어떤 게 더 종된 권리일까요? 주된 권리가 앞에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돈 안 빌리면 저당권 나올 수 없죠? 돈을 빌려야 저당권이 나오기 때문에 채권이 주된 권리고 이게 종된 권리입니다. 종은 책 한물을 못 써요. 그 다음 엄마 자식 따지면 엄마가 태어나야 자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채권이 엄마 모권이고 자권이 얘가 자권 종된 권리가 됩니다. 이렇게 채권이지만 돈 빌려야 저당권 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채권이 주된 권리, 담보물권이 종된 권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결론이 있네요. 자, 담보물권은 반드시 앞에 채권이 있어야 돼요. 종된 권리는 반드시 주된 권리 있어야 돼요. 자식이 태어나려면 반드시 엄마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담보물권은 반드시 채권이 있어야 되고 채권이 없는 담보물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반면 옆 사람에게 만 원을 빌리면 담보권 없이 채권만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채권 없이 담보물권만 존재할 수 없습니다. 돈 안 빌리면 저당권 나올 수 없어요. 반대로 옆 사람에게 만 원을 빌리면 담보권 없이 만 원짜리 채권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자, 주된 권리만 존재할 수 있지만 종된 권리만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종된 권리는 반드시 앞에 주된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 이제 부정성이 있는데 갑에게 부동산이 있고 을이 3억을 빌려줬어요. 그럼 갑이 채무자고 을이 채권자인데 을이 갑 X 부동산에 저당권을 취득합니다. 여기가 주된 권리 엄마 모권, 얘가 종된 권리 자권이었죠. 그러면 이제 을에게는 3억 채권도 있고 저당권도 있습니다. 을에게 3억 채권과 저당권이 있는데 채권이 소멸합니다. 그럼 저당권은 살아있을까요? 소멸할까요? 저당권은 반드시 앞에 채권이 있어야 돼요. 채권 없으면 저당권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곧바로 소멸합니다. 이거 부정성 그래요. 그래서 이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 이게 피담보 채권. 두 글자로 이게 엄마가 시효환성 기타 사이로 소멸 죽네요. 저당권만 있을 수 없죠. 저당권은 반드시 채권과 함께 저당권도 함께 소멸하는 걸 부종성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헷갈립니다. 지금 그림 한 개를 안 헷갈리는데 좀 이따 소반성에서 그림이 3개가 더 추가돼요. 그럼 이제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채권이 엄마죠. 자식이 저당권이 깐나내기, 젖먹이와 깐나내기. 자, 그럼 엄마가 죽으면 아새끼 따라 죽어요. 다시 엄마가 죽으면 아새끼 따라 죽는다. 이게 부정성입니다. 소반성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데, 자, 우리에게 현재 3억 채권도 있고 저당권도 있죠. 그러면 채권을 병한테 양도합니다. 양도가 매매예요. 양도가 뭐다? 매매. 동의는 아니지만
거의 99% 똑같다 생각하세요. 매매나 매도. 양수가 매수, 양도가 매매예요. 그럼 채권을 양도하면 특약이 없는 한 종된 권리도 따라갑니다. 이게 수반성. 우리도 뭐 높은 사람이 나가면 밑에 사람 따라가잖아요. 똑같아요. 회장님이 해외에 가면 직원들 따라가죠. 그처럼 주된 권리가 넘어가면 종된 권리도 따라가는 걸 수반성을 해요. 금평은 채권도 넘겨받고 저당권도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럴 수 있을까요? 저당권은 남겨두고 채권만 매매할 수 있을까요? 채권만 매매할 수 있는가? 아까 옆 사람에게 10,000원을 빌리면 저당권 없이 10,000원 채권만 존재할 수 있죠? 가능해요. 주된 권리만 양도할 수 있다. 그럼 저당권은 혼자 남았네요. 혼자 남으면 살아있을까요? 소멸할까요? 소멸합니다. 저당권은 반드시 앞에 채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담보가 없는 무담보 채권을 넘겨받는 겁니다. 그 다음 금평은 왜 저당권을 안 받았을까요? 저당권을 이렇게 같이 받지. 뭐 이럴 수 있죠? 얘가 조폭이에요. 조폭. 깍두기들. 돈 안 갚으면 저당권 경매하느니 그냥 깍두기들 몇 명 보내면 알아서 우리 돈 주니까 굳이 저당권 필요 없는 거예요. 주의.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데 세 번째. 자, 그럼 이제 채권은 을에게 남겨두고 저당권만 양도할 수 있을까요? 채권과 분리시켜서 저당권만 양도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저당권은 반드시 채권과 함께. 그래서 이게 361조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와요. 저당권은 채권과 분리해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양도하지 못한다. 이렇게 일단. 그래서 이제 또 세 가지가 나오니까 헷갈리네. 이제 헷갈려요. 그래서 아까 어떻게 했죠? 채권이 엄마, 저당권이 자식이 깐나내기. 그럼 잘 들어보세요. 한 방에 끝내요. 자, 엄마가 집 나가면 혼자 가요? 아새끼 데려가요? 아새끼 데려가요. 엄마가 집 나가면 아새끼 엄마 같이 가고 따라갑니다. 그러면 드라마 보면 독한 X, 엄마 혼자만 집 나갈 수 있어요. 아새끼는 그날 굶어 죽습니다. 근데 아새끼 혼자 못 기어가요. 깐나내기. 아새끼 혼자 집 나갈 수 없어요. 깐나내기. 그럼 아새끼는 집 나갈 수 있나요? 아새끼 집 나갈 수 있어요? 있어요. 반드시 엄마 등에 업혀서 집 나갈 수 있다. 근데 아새끼만 집 나갈 수 없다. 이제 안 헷갈리죠? 안 헷갈립니다. 다시 아새끼만 집 나갈 수 없어요. 엄마랑 분리해서 아새끼만 집 나갈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시험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제가 그냥 몇 개, 한 4개만 그냥 예시로 본 거예요. 자, 저당권은 엄마랑 분리해서 아새끼만 양도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거 28, 29 아유 토시 하나 빼고 똑같이 나오네요. 이렇게 시험은 나온 것만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양을 늘리면 안 돼요. 나온 것만 계속 나와요. 우리는 이런 것도 볼 시간 없습니다. 과목마다 해마다 나온 거 볼 시간도 없어요. 자, 아새끼죠. 아새끼는 엄마랑 분리해서 아새끼만 집 나갈 수 없다 해서 다 틀렸고, 그 다음에 엄마랑 분리해서 아새끼만 집 나갈 수 없다 해서 맞았죠? 아새끼만 집 나갈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불가분성은 나눌 수 없다는 거죠. 갑부동산이 있고 우리 3억 채권으로 저당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럼 채무자가 3억을 갚아야 되는데 변제기 때 2억 5천 밖에 못 갚았어요. 그럼 을은 5천만 원 못 받았죠. 5천 원 못 받았으니까 5천만 원어치만 경매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전부를 다 경매하는 거죠. 이처럼 담보물권은 채권 전부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미치기 때문에 5천만 경매한 게 아니라 부동산 전부 다 경매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불가분성 나눌 수 없다. 다음 물상대위랑 물건 이외에 대신한답니다. 가족의 건물이 있고 우리 3억 채권으로 건물의 저당권을 취득했습니다. 근데 건물이 화재로 없어져 버리네요. 화재로 없어져요.
만약에 화재보험 들었다면 건물이 없어지고 화재보험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당 목적물이 없어지고 대신 생긴 가치적인 변유물이 있다면 그걸 저당권자가 압류해서 꽉 잡아가지고 먼저 받아갑니다. 이런 걸 목적물이 없어지고 대신 생긴 가치적인 변유물류에 대의한다고 표현합니다. 자, 교재는 231페이지. 양가로 1번 부정성 3줄 다 체크하세요. 양가로 2번 수반성도 밑에 3줄만 체크. 그럼 셋째 줄 어디까지 보란 말일까요? 마침표 양도해야 한다까지 보란 말입니다. 양가로 3번 2줄 체크. 양가로 4번 4줄 다 체크. 이 물상대의. 그 중에 수반성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제 유치권으로 가겠습니다. 자, 유치권은 이제 320조가 나와요. 여러분 교재는 일단 교재에는 법조문이 232페이지 나왔어요. 일단 한 장 앞으로, 한 장 뒤로. 법조문은 232페이지. 232페이지 제일 밑에 320조 보세요. 자, 1항 타인 물건들은 유가증권은 우리 시험과 상관없으니까 없다고 봐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 증권이 종이에요, 종이. 여러분 보험계약 체결하면 보험증권 엄청 두껍잖아요. 근데 유가증권은 가격이 있다. 가격이 있는 종이. 어음수표.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백화점 상품권. 종이의 가격 있잖아요. 이런 거 말하고. 근데 시험범위 아니라, 자, 빼고 읽어볼게요. 그러면 타인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동그라미. 이게 제일 중요하고, 이게 결련성이랍니다. 결련성, 연관이 있다, 얽히고 설켰다. 결련관계. 관하에 생긴 채권이 가로쳐나요 변제액이 있는 경우에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 유가증권을 유치가 점유한단 말이죠. 점유하고 인도를 거절한다는 말입니다. 인도 거절은 안 넘겨준다. 물건을 안 넘겨준다. 우리 사람도 유치장이 꽉 잡아둬요. 물건도 꽉 잡아둘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채권이 물건에 관하에 생긴 채권인데 돈 안 주면 그 물건 못 줘 이 말이죠. 근데 이 항에서 전항이 1항이죠. 1항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그야말로 불법 점유일 때는 1항 규정을 적용하지 않다가 불법 점유자는 유치권 행사 못하고 적법 점유자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관하에 생긴 이 제일 중요해요. 결련성.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자, 가백이 옷이 있는데 우리 세탁소에 세탁을 맡겨서 세탁소에 옷이 와요. 그럼 옷에서 세탁비가 생기거든요. 세탁비는 물건에 관하에 생긴 채권이죠. 그럼 갑이 내 옷 내놔 그래요. 우리 돈 내놔. 돈 안 주면 옷 못 주라고 우리 옷을 꽉 잡아둬요. 그래서 유치권 행사한다고 표현합니다. 이 유치권은 동산, 부동산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 갑에게 자동차가 있는데 우리 카센터에 수리 맡겨서 자동차에서 수리비가 나와요. 그럼 갑이 내 차 내놔 그래요. 우리는 돈 내놔. 돈 안 주면 차 못 주라고 차를 꽉 잡아둘 수 있죠. 이게 유치권입니다. 그 다음 갑에게 시계가 있는데 우리 수리점에 수리 맡겨서 시계에서 수리비 채권이 생겨요. 갑이 내 시계 내놔. 그럼 우리 뭐라 그래요? 수리비 안 주면 시계 못 주라고 꽉 잡아둔 걸 말합니다. 근데 자, 사실은 이 시계는 병소예요. 그러니까 시계가 롤렉스 막 5천만 원짜리. 갑이 결혼식 가는데 동창들 만나니까 갑이라는 여자가 여자친구한테 5천만 원짜리 롤렉스 빌렸어요. 있는 척 보이려고 막 샤넬 백 빌리고 막 이렇게 막 샤라라라 있는 척 보이려고. 근데 결혼식 전날에 그 시계가 멈춰버렸네. 시계가 멈춰버렸어요. 그러니까 갑이 시계 수리 맡긴 거죠. 사실은 병소의 시계를 갑이 맡긴 거예요. 그러면 갑이 수리 맡겨서
갑이 수리비 채무자고 을이 채권자가 됩니다. 그럼 병이 소유자지만 병이 시계 수리비 맡긴 거 아니죠? 그러면 수리비 채권 관계에서는 병은 미안하지만 제3자입니다. 수리비 채권 관계에서는 갑이 맡겨서 갑이 채무자고 을이 채권자예요. 병이 수리비 맡긴 거 아니죠? 그럼 병은 미안하지만 제3자예요. 내 병이 을 쫓아왔죠? 그 시계 사실 내 거예요. 내 시계 내놔 그래요. 그러므로 못 줘라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유치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행사할 수 있어요.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경락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채무자나 제3자 전 세계 70억 인구 누구에게나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갑과 을이 건설 도급 계약을 맺습니다. 도급은 시험 범위가 아니지만 갑이 설계도 주면 을이 설계도대로 공사를 완공한 걸 말합니다. 그래서 갑이 도급이 되고 얘가 받을 수금이 돼요. 그럼 공사는 을이 하겠죠? 을이 건물을 완성하면 을이 완성했더라도 보통 이 건물은 갑이 맡겼으니까 도급인 갑소유로 인정됩니다. 갑소유인데 을이 인건비를 포함해서 공사대금 채권 못 받은 게 있어요. 그럼 갑이 안 주네요. 우리 건물을 꽉 점유하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길거리 가다가 건물 거의 다 지었는데 뭐 유치권 행사 중 그럼 프랑카드 본 적 있죠? 그게 다 공사비나 또는 인테리어비 안 주니까 인테리어 그 비용 있죠? 유치권 행사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유치권은 잘 보세요. 이거 갑소유인데 왜 을이 갑에게 안 주는 거죠? 갑건데 왜 을이 안 줘요? 물건에 관하에 생긴 채권이 있으니까 결련성. 여기도 왜 을이 시계를 안 주는 거죠? 물건에 관하에 생긴 채권이 있으니까 시계를 안 주는 겁니다. 그러면 갑과 을이 대학교 여자친구예요. 대학교 여자친구. 을이 2천만 원 빌려줬어요. 여자들끼리. 근데 갑이 돈 안 갚아요. 을은 참 지금 돈 주란 말도 못하고 혼자 속을 썩여요. 근데 갑이 갑자기 전화 와서 나 2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 샀대요. 을 뚜껑 열리죠? 아니 썩을게. 돈 갚아야지. 돈 갚아야지. 돈 안 갚고 2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 샀다고 자랑질해요. 우리 정말? 정말 어디 있는데? 집에 모셔놨지. 그래서 집에 가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집에 2천만 원짜리 다이아 있더라고요. 을 얼마나 뚜껑 열려 이제. 그래서 갑이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을이 다이아몬드 반지 가져버렸어요. 을이 몰래 가져왔습니다. 갑이 전화 왔죠. 야, 너가 설마 내 거 가져갔니? 을이 그래 가져왔다. 너 왜 가져가? 너 유치권이라 들어봤어 유치권? 그럼 여기는 유치권 인정될까요? 관하에 생긴 채권입니까? 이 2천만 원 채권하고 다이아몬드 반지는 아무런 결련성 없어요. 이 가져오면 이거 절도죄예요. 깜방 갑니다. 안 돼요 이거. 근데 왜 여기서는 을이 갑 물건 안 주죠?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왜 시계를 안 주는 거죠?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으니까 남 거지만 유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안 돼요. 이거 결련성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은 채권과 목적물 간에 결련성 없어서 유치권 행사 못하는 채권이 있어요. 즉 유치권에 피담은 채권이 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이게 유치권의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고 대표적인 걸 몇 개 오늘 외울 거예요. 먼저 보증금 나오면 유치권 행사 못하고 임대차, 상가임대차, 권리금 나와도 못합니다. 다음 이건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라고 제가 복 드린 거예요. 다음 지상물 매수 청구, 부속 매수 청구라는 게 있습니다. 다음 매매대금. 매매대금 같은 말이 외상대금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건축 자재대금 채권입니다. 건축하려고 시멘트 돈 주고 사죠? 시멘트 외상으로 사오죠? 시멘트 다 매매대금 다 같은 말. 그 명의신탁까지 해서 얘들은 유치권 행사 못하는 대표적인 채권입니다.
이걸 꼭 외우셔야 돼요. 유치권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보건복지부 있죠. 보건복지부 이렇게 보건복지부가 국민을 배신해서요. 배신했다를 매신했다. 다시 보건복지부 매신 해보세요. 복은 아무 뜻 없어요. 제가 복 드리는 걸 했죠. 보건복지부 매신 나오면 유치권 X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자 233페이지 오세요. 233페이지 상단에 02번 유치권 성립 요건 1번 목조물 타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어야 돼요. 양가로 1번 건물에 관해 발생한 공사 미수금 채권 밑에 다음 줄 다 채권 읽어보세요. 아까 공사대금 채권 수급인 제일 밑에 양가로 4번은 제목만 밑줄 보증금 동그라미 제목만 밑줄 보증금 반환 청구권으로 금을 유치할 수 없다. 7번은 보증금. 다음 페이지도 양가로 9번 제목만 밑줄 권리금 동그라미 쳐요. 권리금 반환 청구권으로 금을 유치할 수 없음. 일단 여기까지 보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거 다 했어요. 강의도 있으니까 아무튼 이건 나중에 기본서에 또 다 체크해 드립니다. 기본서에 기초과정 여기까지 보건복지부 매신. 그럼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네, 박스형으로. 자, 유치권 성립을 위한 결론관계 인정되는 거네요. 안 되는 걸 보건복지부 매신 외웠으니까 보건복지부 매신 빼보면 돼요. 기억 보시면 기억에 눈에 띄는 단어 있나요? 기억에 눈에 띄는 단어. 보건을 외웠다면 권리금 딱 눈에 보이고 니은에 눈에 띄는 단어 있어요? 보증금 보가 여기 중간에 숨겨놔도 보증금 보이잖아요. 이렇게 외우니까 눈에 다 보입니다. 그러면 정답 하나는 정답이겠죠? 그래서 그냥 3번 이렇게 약 5초 만에 풀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시험 공부예요. 외우세요. 보건복지부 매신 유치권 X. 이제 저당권으로 가겠습니다. 자, 일단 민법상 저당권 객체는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이고 지역권은 안 됩니다. 지역권은 저당권 객체가 된다고 법에 안 써 있어요. 항상 물건은 법에 정해진 대로 하는 겁니다. 항상 물건은 법에 정해진 대로요. 강연수 이쪽으로 빨리 오세요. 자, 이 두 개는 법에 써 있지만 얘는 안 써 있습니다. 그럼 자 이제 유치권이란 물건을 아까 유치 점유한다. 근데 저당권은 목적물을 점유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결론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 저당권이라는 권리는 취득 시효할 수 없어요. 시효 취득은 20년 점유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물권적 청구권에서 점유를 뺏어오는 반환 청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권, 저당권은 반환 청구권이 없어요. 그리고 과실의 효력이 원칙 미치지 않아요. 압류 후에는 미치지만 원칙적으로 과실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백이 X가 있는데 을은행에서 3억을 빌려요. 을이 담보를 요구하니까 X부동산에 저당권을 이렇게 설정해 줍니다. 그럼 갑이 3억 빌린 채무자죠? 채무자. 그리고 둘 중에 누가 설정자죠? 숏. 갑이 소유자니까 소유자가 설정자. 그러면 은행은 저당권을 내 취득하죠. 채무자가 돈을 갚으면 다행이지만 채무자가 돈 안 갚으면 그 대출 직원 잘려요. 채무자가 돈을 안 갚을 걸 대비해서 뭔가 수단을 강구하는 거죠. 그래서 돈 갚으면 말소해주면 되고 돈 안 갚으면 저당권은 바로 목적물을 경매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채권자들이 보통 부동산에 저당권을 취득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갑의 아파트라면 아파트의 은행이 저당권을 취득했어요. 그럼 이제부터 이 아파트 누가 살아요? 은행이 와서 삽니까? 아니죠. 여전히 채무자 갑이 살죠. 이처럼 저당권자는
아파트를 점유하지 않아요. 목적물을 점유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여전히 갑이 아파트 점유하는 거죠. 근데 갑이 이제 B형한테 임대차에서 월세를 차임 그래요. 그럼 이 월세 은행이 받아갑니까? 아니죠. 여전히 갑 우리가 받잖아요. 은행이 받는 거 아닙니다. 그 월세 차임이 법정과실이에요. 이렇게 은행은, 저당권자는 월세 손대는 거 아니죠? 단 압류하면 후부터 예외적으로 효력이 미치지만 원칙은 미치지 않습니다. 그럼 이처럼 보통 채무자와 설정자가 같은 사람이겠죠. 보통 내 부동산을 설정하면서 내가 돈 빌리겠죠. 근데 다를 수 있습니다. 갑이 은행 와서 3억을 빌려달라 그래요. 은행 직원이 대출을 받으시면 담보 맡길 부동산이 필요한데 혹시 담보 맡길 부동산 있나요? 갑이 없어요 그래요. 은행 직원이 속으로 꺼져하고 싶지만 꺼지면 안 되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선생님은 그러면 지금 대출 요건이 안 되니까 다음에 한번 오실래요? 라고 정중히 보냅니다. 정중히 보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을 못 버는 거예요. 대출도 영업이에요. 갑이 부동산 없으면 돈 잘 버는 은행 직원은 그냥 안 보내요. 혹시 당신 친한 사람 중에 부자 있나요? 물어봐요. 우리 부모님 부자예요? 형이 부자예요? 그럼 부모님 데려와라 그래요. 돈 빌린다 말 절대 하지 말고, 돈 빌린다면 안 오니까 그냥 부모님 은행에 데려오라. 그래서 엄마 은행에서 오래. 왜? 몰라, 그냥 오래. 그럼 엄마가 무방비로 오죠. 그때 직원이 꼬시는 거죠. 이제 얘는 그게 직업이니까. 당신 아들이 3억 없으면 지금 자살하고 죽을라 그래요. 당신 돈 많은데 당신 막내 아들이 3억 없으면 자살해. 내버려 둘 거야? 그러면 이제 내놔지, 이렇게 내놔지. 그래서 엄마가 자식을 해서 자기 부동산을 은행 앞으로 저당권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 직원이 돈 버는 거죠. 그러면 채무자는 갑입니다. 근데 설정자가 누구예요? 저당권 설정자, 소유자, 소유자, 설정자. 그럼 병은 채무자가 아니지만 채무자를 위해서 부동산으로 마치 보증 서는 거네요. 얘를 물상보증인, 그리고 얘는 채무자가 아닙니다. 채무자는 따로 있어요. 일단 글자 수가 달라요. 채무자는 채무자 3글자, 얘는 5글자. 그래서 시험에서 물상보증인은 채무자 아니다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356조가 있어요. 자, 책 237페이지, 교재 237페이지, 상단의 법조문 356조.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 이 3자가 써요. 물상보증인. 얘가 물상보증이에요. 얘가 물상보증인. 그 다음 가로칩니다.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가로. 은행에게 점유를 넘겨주지 않죠? 그 다음 채무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에, 자, 우선면 동그라미. 아까 이거 경매에서만 나온다. 경매에서만. 전세권 있다고 봤죠? 저당권도 있네요. 이렇게 경매에서 우선 면제권이 있습니다. 그럼 저당권의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게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입니다. 자, 그러면 237페이지는 하단에 중간에 파란색 1번 저당권 성질이 있죠? 양가로 1번 4줄만 체크하고 읽으시면 돼요. 그 다음 자 239페이지로 오세요. 239페이지. 예, 상단에 03번 저당권 효력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데 1번 저당권 효력 범위에서 이제 358조가 나옵니다.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와요. 가장 많이 나오면서 가장 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건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그럼 저당권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자, 부합된 물건 동그라미, 이게 부합물. 종된 권리에 종물에 미친다. 종물에 미친다 했죠? 종물도 동그라미 쳐요. 예를 들어서 이 토지 건물 있다.
토지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돼요. 그리고 이 딸린 식구들 부합물, 종물, 우리 판례는 종물의 종된 권리도 포함시켜줍니다. 이게 다 한 몸이에요. 다 한 몸. 한 몸이니까 저당권까지 다 미친다. 주의하실 게, 자, 시간 순서 잘 보세요. 이게 노란색이 먼저 나왔나요? 저당권이 먼저 나왔나요? 자, 시간 순서 이렇게. 저당권이 먼저 나오고 노란색이 얘들이 나중에 나왔죠. 나중에 그래도 다 미쳐요. 나중에 다 미친다. 시간 전후를 따지지 않는다. 다시 저당권이 먼저 나오고 얘들이 나중에 나와도 다 미친다. 꼭 저당권 전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암세포로 비합니다. 내가 60kg일 때 암 걸렸어. 암 걸리고 20kg 쪘네요. 그럼 암세포가 암이 걸린 다음에 찐 20kg 이 살에 암세포 안 들어옵니까? 다 무자백에 파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 전에 있던 거든 설정 후에 있든 다 미친다.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1층을 건물 신축하고 1층에 저당권이 나왔어요. 2층을 세 번째 중축했는데 그럼 중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1층과 독립성이 있거나 독립성이 없거나. 1층과 독립성이 있다면 2층만 구분해서 별도의 소유권 등기할 수 있다고 오늘 공부했습니다. 아파트 101호와 201호 소유권 다르듯이. 근데 2층이 1층에 독립성 없네요. 그럼 부합됐다고 공부했어요. 근데 똥배가 나왔죠. 다음 몸이라 저당권이다. 미친다. 다음에 신고에 농가가 있는데 농가의 저당을 설정되면 조금 헛간 창고 종물이 다 미친다. 부합물, 종물 다 미칩니다. 근데 토지 건물이 있거든요. 토지 저당권이 토지에 있죠. 건물에도 효력이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찍지 마시고 건물이 토지의 부합물이면 미칠 것이고 부합물이 아니면 안 미칠 것이고. 근데 우리는 토지 건물이 독립된 부동산이죠? 안 미쳐요.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따로 있잖아요. 안 미친다.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애들은 현재 우리 책에는 없어요. 그냥 법조문하고 얘 몇 가지 보고 자세한 건 12월 과정에서 또 보는 겁니다. 한 장 넘기시면 240페이지 양괄호 4번 과실 240페이지. 자, 이제 359조에서 저당권 여력은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 후,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압류 후 저당권 설정자가 누구라고요? 소유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 날인데, 아까 저당권은 아파트를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과실의 효력이 안 미치는데 예외적으로 압류 후부터 미친다는 말입니다. 압류 후부터. 그래서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전 틀려요. 압류 이후 월세가 차임, 이게 과실이에요. 월세가 차임, 법정 과실이 빌려주고 받은 대가, 그럼 미친다. 압류 이후니까 미친다. 원래는 안 미치는데 압류 후에 미칩니다. 240페이지 상단에 양괄호 4번 과실 있죠? 그럼 동그라미 1번, 2번 다 체크하세요. 그 359조 셋째 줄 미친다까지 보시면 미친다. 359조 미친다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또 12월 달에 계속 이어서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기초이론과정 제3회 상강을 진행했습니다. 기초이론 빨리 들으시고 빨리 기본이론과정 넘어가세요. 이 책은 굳이 보시면 좋지만 기본이론과정 빨리 가지는 것도 좋아요. 자, 저는 4강에서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